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iClear에 실렸던 Divide Mix Learning with Noisy Labels as Semi-Supervised Learning을 발표할 김소희입니다. 여기 대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노이지 라벨을 이용한 러닝 그리고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에서 간략하게 설명할 예정이고 여기서 사용한 방법이 그러니까 노이지 라벨의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사용할 때 사용한 방법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인트로덕션에 간략하게 설명 후 메서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Learning with Noisy Labels 파트입니다. 딥러닝이 사실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양질의 Human Annotated Label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걸 얻는 것이 굉장히 expensive하고 time consuming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commercial search engine을 뭐 쿼리를 한다거나 뭐 소셜 미디어 데이터 중 태그가 있는 데이터를 뭐 다운받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벨이 잘못 붙여지는, 즉 노이즈 라벨을 갖게 되는 데이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다루는 방법은 이제 아래 그림처럼 이제 분류될 수도 있고, 이 각각에 해당되는 논문은 아래 그 GitHub 링크에 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저도 이번에 노이즈 라벨 다루는 연구를 하고 있어서 되게 참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그 빨간색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샘플 셀렉션 파트에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제가 그냥 논문 읽으면서 로버스트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들이 좀 흥미로웠어서 그 부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중 explicit regularization을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왼쪽에 있는 2021년 알클리어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사실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해요. 파라미터가 중요한 걸 찾아서 크리티컬한 파라미터랑 넌 크리티컬한 파라미터를 따로 찾아서 이제 업데이트 룰을 다르게 적용하자 이런 방법인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objective 펑션이 이 왼쪽에 보이는 이건데 얘의 그레디언트가 0이 되게 하는 것이 저희가 목표잖아요. 근데 이걸 살짝 변형을 해서 이 W를 TW라는 것을 만들어서 라지 GT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얘를 미분한 G'T라는 걸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사실 T가 1이면 이런 값이 나오죠. 그래서 G'1의 요 값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그레디언트랑 파라미터의 곱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웨이트가 크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레디언트를 0으로 만드는 게 목표니까 얘를 옵티마이제이션 펑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가 첫 번째 아이디어고 이게 그레디언트랑 요 웨이트의 크기로 곱해져 있으니까 웨이트가 크면 크리티컬할 거고 요 값이 크면 크리티컬한 뭐 파라미터일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넌 크리티컬한 파라미터일 것이다 해가지고 이 값이 크면 크리티컬한 거, 이 값이 작으면 논 크리티컬한 걸로 이제 그 크리티컬과 넌 크리티컬을 구별한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조금 다르게 활용한 방법이 왼쪽 방법이고요. 오른쪽에 implicit regularization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2018년에 발표되었던 그 믹서이라는 방법으로 이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라벨 데이터에서는 regularization 방법으로도 사용이 돼서 아마 소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사실 그냥 이해가 되는데 어떤 인풋 뭐 이미지일 수도 있고 벡터일 수도 있고 XI랑 XJ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컴플렉스 컨비네이션을 만들고 라벨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게 되면 새로운 이미지와 새로운 라벨이 생기게 되니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서 많이 활용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언라벨 데이터 또는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어떻게 활용했냐가 이제 다른 논문에서 그거는 소개가 되었는데 이게 아래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라벨드 샘플에 대해서는 그냥 슈퍼바이즈 러스를 얻게 되고 언라벨 샘플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이미지와 라벨을 가진 값이 있습니다. 이 둘에 대해서 이제 위에서 소개된 믹스업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 이 각각에 대한 라벨을 또 구한 다음에 또 믹스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한 라벨에 대한 믹스업과 믹스업된 이미지에서 얻게 된 라벨 간의 컨시스턴시 로스를 계산한 그 로스 값을 이용해서 같이 슈퍼바이즈 러스랑 합쳐서 뭐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적용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이 마지막 링크에 들어가시면 이 논문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고요. 이거는 아마 뭐 저번에도 사실 셀프 슈퍼바이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뭐 다른 분들도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방법 자체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즉 트레이닝 데이터가 라벨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언라벨 데이터도 같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되게 잘 정리된 글을 봤어서 이쪽에서 좀 소개드리고 싶었었는데 supervised loss 말고 unsupervised 데이터에 대한 로스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믹스매치를 이해하기가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요 로스 펑션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가 이제 포인트일 텐데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consistency regularization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값을 보셨을 때 어그멘테이션을 다른 걸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풋 X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 1을 쓴 거랑 어그멘테이션 2를 쓴 거에 그 P 모델 값이 거의 차이가 없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똑같은 데이터에 대한 라벨의 프리딕션 값이니까. 그래서 얘네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게 이제 consistency regularization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entropy minimization인데 이거는 예를 들면 supervised learning을 통해서 저희가 decision boundary를 정했다고 했을 때 언라벨 데이터가 만약 decision boundary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면 그 prediction 값이 굉장히 엔트로피가 높게 나올 건데 이거를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해서 이 큰 값은 최대화시키고 작은 값은 더 작게 만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이제 sharpening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softmax temperature에서 이 t 값이 거의 0으로 수렴하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엔트로피가 작게 이렇게 구별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traditional regularization인데 이거는 이제 좀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웨이트 디케이 방법도 있고 앞에서 믹스업이 세미 슈퍼바이즈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라벨 데이터에서는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으로도 쓰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믹스매치라는 이 논문에 대해서 이게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했고 이 논문이 나왔을 당시엔 얘가 썼다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믹스매치라는 것은 4단계로 나눠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전에 X랑 U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X는 라벨드 데이터셋이고 U는 언라벨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라벨 데이터셋과 언라벨 데이터셋에 각각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가해주게 되는데 라벨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한 가지 방법만 사용을 하게 되고 언라벨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K가지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라벨 게싱인데 언라벨 데이터는 K가지의 어그멘테이션을 가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클래시파이 해요. 그럼 이 probability 값이 다 나올 텐데 그걸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 엔트로피가 되게 높겠죠? 이것에서 보실 수도 있다시피 그래서 앞에서 소개드린 그런 sharpening 펑션을 이용해서 sharpen하는 게 이제 라벨 게싱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믹스업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여기 왼쪽에 네, 이거는 라벨 데이터, 이거는 이제 언라벨 데이터에 대한 그란투스와 게스트 라벨인데 얘네를 셔플해요. 그러니까 컴팩트한 다음에 셔플을 하고 얘와 믹스업을 사용하고 얘와 믹스업을 사용합니다. 이 W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 셔플된 거에서 라벨이랑 언라벨 데이터가 다 합쳐지고 셔플된 데이터인데 이 중에서 그 라벨 데이터셋만큼 W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즉 라벨 데이터셋과 함께 믹스업을 하지 않은 나머지 데이터들과 또 언라벨 데이터셋을 믹스업을 하게 돼서 X'과 U'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믹스매치 단계를 거쳐서 얻어진 X'과 U'을 이용해서 하나는 그 라벨 데이터, 즉 X'에 대해서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적용하게 되고요. 언라벨 데이터에 대해서는 L2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 얘는 L2 로스를 사용했냐에 대해서는 일단 L2 로스는 바운드에 돼 있다는 점과 incorrect prediction에 덜 센시티브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아마 그 언라벨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L2 로스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이전에 먼저 같이 비교해야 되는 게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인데요. K-means 클러스터링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자세한 내용은 스킵하고 이게 특징에 대해서 그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과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먼저 각각의 샘플은 하나의 클러스터에 무조건 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 클러스터가 오버랩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 게이밍 클러스터링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논서큘러한 쉐이프의 클러스터는 다루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러스터를 가우시안을 이용해서 모델을 함으로써 민과 베리언스 값을 가지게 되고
EM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인데 이걸 이용해서 각각의 클러스터가 어떤 probability를 갖게 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로는 어쨌든 probability 값을 도출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여러 개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클러스터 1, 클러스터 2, 클러스터 3 각각의 민 값이 있고 베리언스 값이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먼저 우리가 어떤 x에 대한 확률 값을 얻고자 하면 이 가우시안 결과 이 파이k라는 걸 곱하게 되는데요. 파이k는 어떻게 보면 0과 1 사이의 확률값 같은 느낌이어서 합하면 k개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합하면 1을 가지게 되는데 이걸 이제 뭐 사이즈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k번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선택될 확률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학습하는 건 결국 각각 데이터에 적합한 이 사이즈와 이 뮤값과 이 시그마 값을 이제 추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MM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겠다 하면 어떤 XN을 가졌을 때 이 ZNK가 뭐냐면요. 어떤 데이터 N번째 데이터가 K번째 클러스터에 있다, 포함이 된다, 그럼 1, 아니면 0인 그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즉, XN이 K번째 클러스터에 포함될 확률을 이런 expectation이라는 값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려면 이제 비즈 정리를 그냥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얻게 되는데 사실 N번째 데이터가 J번째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은 결국 저희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파이제 값과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인데 저는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쉽게 이해하시면 어떤 모델에서 데이터 X가 생성될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만약 최대화하는 뮤, 파이, 시그마를 추정하게 되면 주어진 데이터 X를 가장 잘 표현하는 GMM을 구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이 식에 보시면 뮤도 있고 파이도 있고 시그마도 들어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편미분에서 0이 되면 이제 맥스 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얻어진 뮤 K랑 시그마 K 그리고 람다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의되면 또 얘가 다르게 또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서 expectation과 maximization을 계속 반복하면서 학습을 하는 모델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서론이 조금 쭉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 디바이드 믹스가 이 방법들을 다 사용해서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노이즈 라벨로 러닝하는 것도 있고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논문들은 많은데 왜 둘을 함께 이용한 논문은 없을까가 이 디바이드 믹스에서 던진 의문이고요. 그래서 라벨 노이즈를 세미 슈퍼바이즈드 매너로 학습시켜보자 라고 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샘플 라벨 중에서 노이즈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런 애들을 이제 언라벨 데이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두껍게 글씨되어 있는 볼드 처리되어 있는 애들이 여기서 사용되는 방법인데 먼저 여기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코디파이드라는 거는 두 개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사용을 하는데 각각의 네트워크에서 이제 GMM을 이제 핏합니다. 그럼 각각의 샘플에 대한 GMM을 핏하는데 그걸 어떤 것에 대해서 하냐면 각각의 샘플에 대한 이제 로스트 디스트리뷰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로스 디스트리뷰션을 GMM을 이용해서 피팅을 함으로써 트레이닝 샘플을 라벨 셋과 언라벨 셋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 두 개의 모델이 서로 나눈 데이터를 크로스로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A라는 모델에서 GMM을 통해서 라벨과 언라벨 셋을 나누게 된 거는 B 모델을 학습할 때 이용하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하나 혼자 러닝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오버피팅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안 발생한다는 그런 장점이 생기고요. 앞에서 사용했던 설계드렸던 믹스매치를 조금 개선해서 사용합니다. 그게 라벨 코 리파인먼트랑 코게싱을 사용하는데요. 라벨드 샘플에 대해서는
ground truth 라벨을 좀 리파인해요. 네트워크 프리딕션을 이용해서. 그리고 언라벨 샘플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를 2개 학습시킨다 했잖아요. 걔네들의 양상을 이용해서 좀 릴라이어블한 개수를 얻자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엔 얘가 소타 퍼포먼스를 달성한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리면 먼저 코디바이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DNN은 그런 클린 샘플을 먼저 학습을 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린 샘플에 대해서는 로스가 더 낮게 나온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믹스처 모델을 각각의 샘플의 로스트 디스트리뷰션에 활용함으로써 샘플이 클린할 프로버빌리티를 얻는 거죠. 그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살짝 그려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이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있다고 했을 때 클린한 라벨은 로스가 작다고 했고, 그래서 민 값이 작은 거예요. 로스가 이게 로스입니다. 그리고 얘가 클린하지 않아서 로스가 크게 되는 그런 모델의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GMM을 사용하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을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클린한지 노이즈한지를 구별하는 거니까 투 컴포넌트 GMM을 사용하게 되고요. 얘가 클린한 프로버빌리티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 로스 값을 인풋으로 받았을 때 G의 확률인데, 이 G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가우시안 컴포넌트 중 스몰러 민, 즉 요 값이 더 작은 애가 로스가 작은 거죠. 그래서 이 로스 값을 인풋으로 받았을 때 얘가 이 스몰러 민의 클러스터에 포함될 확률이 즉 클린한 프로버빌리티고, 이 프로버빌리티가 threshold 타우를 이용해서 얘가 라벨드 셋, 즉 클린한 샘플인지 언라벨 셋을 그 노이지한 샘플인지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면 이제 코디바이드가 사용된 이유에 대한 건데, 하나의 모델만 사용하게 되면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게 노이지 샘플이 만약 라벨셋으로 잘못 그룹됐으면 계속 로스가 작겠죠. 그러면 그런 라벨들로 모델은 계속 오버피팅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개의 이제 네트워크를 사용하자 이건 서로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설명했던 방법으로 그게 이루어지는데, 얘네는 서로 다이버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제이션도 다를 거고, 트레이닝 데이터 디비전, 뭐 미니벨 시퀀스, 트레이닝 타겟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에러 값을 이제 필터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2개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좋다. 여기서의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추가돼야 될 방법이 초반에 컨버전스를 하려면 모델이 웜업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뭐 라벨 데이터셋, 언라벨 데이터셋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스탠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노이지하건 안 노이지하건. 그러면 사실 시메트릭 라벨 노이즈에는 굉장히 이펙티브한데, 문제는 에이시메트릭 라벨 노이즈에서는 오버피팅이 빨리 됩니다. 너무 오버 컨피던트하고 로우 엔트로피를 가지게 돼서. 근데 여기서 이제 시메트릭과 애시메트릭 라벨 노이즈라는 거는, 이제 시메트릭하다는 거는 각각의 클러스터 또는 클래스별로 유니폼리 랜덤하다는 거예요. 비율이 비슷하다는 거죠, 노이즈 라벨이. 근데 에이시메트릭 라벨 노이즈 같은 경우는 각각 클래스마다 좀 다르고 클래스 컨디셔널하고, 예를 들면 유사한 애들끼리 좀 혼동이 있고, 그런 게 이제 에이시메트릭 라벨 노이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월막 방법만 사용하면 노이즈 샘플과 그렇지 않은 것을 완벽히 구분을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네거티브 엔트로피 텀이라는 걸 얻게 되는데, 이제 엔트로피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하나의 피크가 딱 있으면 엔트로피가 작은 거고, 이렇게 완만하게 있으면 엔트로피가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엔트로피가 크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오버 컨피던트 혹은 로우 엔트로피를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이시메트릭 라벨 노이즈. 그래서 이 네거티브 엔트로피 텀을 그 로스 펑션에 그냥 더해줍니다. 그러면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면 A와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이 컨피던스 페널티를 그 웜업 단계에 넣어주면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넓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웜업을 한 10에폭 동안 한 이후에 이제 15폭 웜업 없이 10에폭을 학습시켰을 때 클린은 딱 이렇게 나오고 노이즈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값을 분포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실험적으로 밝혀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된 게 이제 믹스매치를 사용하는데 라벨 코 리파이먼트랑 코 캐싱을 사용해야 된다 했습니다. 라벨드 샘플에 대해서는 input x와 실제 ground truth 라벨, 그리고 얘가 clean할 probability, WP가 있고요. 언라벨에 대해서는 얘가
얘 클래스에 대한 UB 값이 있습니다. 어떤 improvement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core refinement인데 요게 그 probability 값이라고 있잖아요. W가. 그리고 얘가 ground truth고 얘가 이제 네트워크의 prediction이야. 네트워크가 예측한 거.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refinement를 거쳐준 다음에 이제 sharpen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고요. 라벨드 샘플에 대해서는 이제 언라벨 샘플에 대해서는 앙상벨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1의 파라미터를 이용했을 때 프리딕션과 모델 2의 파라미터를 사용했을 때 프리딕션에 대해서 평균을 낸 후 동일하게 sharpen 펑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간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과정이 있긴 한데 그거를 이제 거쳐서 언라벨드 애들과 라벨드 애들을 얻게 되는데 얘네를 또 앞에서 소개드린 그 믹스업처럼 합쳐요. 인터폴레이트, 컴바인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합수를 하면 얘와 얘가 한번 믹스업을 하고 얘와 얘가 한번 믹스업을 하게 돼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X 프라임과 U 프라임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앞에 믹스업처럼 라벨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고 언라벨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L2 로스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더하는 게 이제 regularization 펑션인데 이 오른쪽에 보이는 요건데 이게 노이즈 라벨에 대해서는 다 같은 클래스를 프리딕트 해버리면 이제 로스가 완전 0으로 출현할 수 있겠죠. 왜냐면 노이지한 애들 다 클래스 예를 들면 1로 만들어버리면 왜냐면 노이지한 클래스를 프리딕션 했더니 클래스 1이야. 그러면 그걸 맞춰서 계속 프리딕션을 하다 보니까 로스는 감소하니 저희가 원하는 건 싱글 클래스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regularization term을 추가하게 되면 그런 게 좀 해소된다라고 여기서 소개되어서 마지막 로스 펑션은 라벨드 데이터셋에 대한 로스 펑션, 언라벨드 데이터셋에 대한 거, 그리고 regularization term까지 세 개를 더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전체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빅픽처인데 이거는 아마 앞에 설명을 이해하셨으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만약 질문이 들어오면 이건 좀 더 순서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피리멘트인데요. 사실 뭐 엑스피리멘트가 언제나 그렇듯이 쏟아 달성했다 이건데 먼저 첫 번째 3.1 같은 경우, 맨 왼쪽에 테이블 1 같은 경우는 이제 시메트릭한 노이즈에 대한 그런 값인데 디바이드 믹스가 다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고 테이블 2는 에이시메트릭 노이즈에 대한 프리딕션을 했고 그것도 디바이드 믹스가 제일 성능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딩 원햄과 웹 비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노이즈 라벨을 가지고 있는 리얼월드 데이터셋이니까 걔네에 대해서도 이제 결과를 봤더니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했고요. 어베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이 디바이드 믹스라는 방법이 모든 요소가 다 필요하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디바이드 믹스가 저희가 오늘 배운 디바이드 믹스고 아래 건 한 개씩 이제 없어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얘가 첫 번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싱글 모델을 사용하면 어떨까? 왜냐면 저희가 두 개의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에버리지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두 개의 모델에 대한 결과값에 대해서 저희가 에버리지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 쓰지 말고 그냥 한 개만 모델 사용했을 때는 성능이 어떨까가 이제 첫 번째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좀 감소하죠, 성능이.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코트레이닝을 안 쓰는 거예요. 두 개의 모델 이용해서 서로 협업하면서 했는데 그냥 셀프 디바이드 쓴 거. 혼자 언레벨과 라벨 나누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프리딕션도 보고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성능이 또 감소하였고 세 번째로 이제 라벨 리파이먼트 과정을 거치냐 안 거치냐 그리고 뭐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냐 안 사용하냐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그 코 트레이닝 말고 셀프 디바이드 했다고 했잖아요. 2번에서 그거랑 이제 믹스 매치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인데 이것도 감소했다. 그러니까 모든 요소를 다 사용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다가 어블레이션 스터디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클루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학습시키면서 노이즈에 대한 로버스턴스를 얻고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코 디바이드, 그리고 라벨에 대해서는 코 리파이먼트, 그리고 코 게싱을 이용하였다 이고요. 그래서 뭐 소타를 달성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남긴 피처 워크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이미지 데이터셋에서 활용한 방법이니까 NLP 분야에서도 이거를 활용해보면 어떨까로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한 논문입니다. 빠르게 또 진행을 하였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